공사담당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기념식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미디어 연대 창립 5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어느덧 저도 방송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오늘 이 미디어 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황우섭 대표와는 제가 KBS에서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를 할 때 몇 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 대표를 잘 알고 황 대표가 부탁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유 공정 언론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5주년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귀빈입니다마는 그 중에 한 분 대표로 저희들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올해 104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섭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희빈 공동대표하고 아부이 공동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디어연대 창립 5주년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신뢰를 잃은 언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혁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창립했습니다. 미디어연대가 창립되던 2018년 엄혹한 시대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 발전보다 자유민주 진영을 괴멸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널리즘 원칙은 실종되었습니다.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나 권력이 감시자라는 자부심 대신 참담함을 가슴에 품고 견뎌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부끄러운 현실의 굴레를 벗겨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고경력 미디어인, 미디어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미디어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출범에 이르기까지 수치심, 고민, 반성, 불안감, 두려움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었습니다. 미디어연대가 지향하는 바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굳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의 중점 목표로 지향합니다.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 국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감시자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수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일 뿐입니다. 넘치는 기사들의 홍수시대이고 우리 모두가 미디어의 시대에서 그렇고 그런 미디어들이 모임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아프게 반성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헤쳐나갈 각오를 했습니다. 미디어연대는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미디어연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디어연대는 알바트로스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의 폭풍처럼 혼란하고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향해 더 빨리, 더 높이, 더 오래 정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유언론과 공정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미디어연대 창립 5주년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내빈들과 동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미디어연대는 여러분들의 영광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우석 대표께서 의욕에 넘치는 환영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미디어연대의 커다란 발전을 함께 기원합니다. 각계에서 미디어연대 창립 5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오늘 행사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축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내빈들을 청해서 축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축사를 하시겠는데 오늘 김 대표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 지방에 가셔서 현장에 오시지 못해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언론인, 방송인, 미디어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의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공정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최창섭 상임고문님, 황우섭 상임대표님, 류희림, 박우기 공동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언론과 공정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오늘의 자유대상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절망을 딛고 희망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미디어 혁명 대토론 시간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 미디어, 올바로 서 있는 언론, 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잘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미디어연대가 합리적 시각과 활발한 활동으로 미디어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사회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디어연대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어 진행될 후원의 밤 행사에서도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서도 역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미디어연대 창립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미디어연대 황우섭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연대 단체와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디어 분야 발전에 기여해 주신 공로로 알바트로스 자유대상을 수상하신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디어연대가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절망을 딛고 희망을 향하여 라는 뜻깊은 화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짜뉴스와 불공정 보도가 연일 확산되는 요즘에 사회의 목탁으로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언론의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토론회가 언론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역시 토론회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언론이 전하는 정론 직필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미디어 연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우섭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해 제4부로 불릴 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미디어 연대는 저널리즘의 한계인 이념 편향성을 경계하고 공정 보도를 통해 언론 스스로 자정 능력을 기울이고자 주장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미디어 환경도 보다 나아지고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의 판단력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독과점을 깨야지만이 G7 5만 불 시대로 열어갈 수 있고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연대가 앞장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 회장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으로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미디어 연대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미디어 연대 화이팅! 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께서 영상 메시지를 축하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박성중 국회 과방위 간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가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선 미디어 연대 5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지난 5년 동안 겨울을 보냈는데 겨울이 끝나면 봄은 와야 되는데 연말에 출래 불사출이라고 아직도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미디어 연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래도 이 정도까지 봄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봄을 맞이하는 그 사명은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황우섭 대표님 그리고 유일인 박우기 공동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그리고 지난 거의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공정 언론의 대표를 맡아 오시고 또 전체적인 좌표와 이념을 제시해 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정말 언론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 그래서 오늘 알바트로스 자유대상까지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어떤 대토론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에 상당히 석학들이 다 오셨네요. 최창석 교수님, 유희선 교수님, 황근 교수님, 강병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로 박영환, 윤기룡, 홍성철, 마국이, 김인수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디어에 대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방이 지금 6년째입니다. 누구보다 오래 있었고 또 이 미디어 관련해서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방송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6개월 만에 방송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쫓아내고 이사들을 쫓아내고 사장을 경질하고 여하튼 어떤 형태든 거기 좋은 방식이든 나쁜 방식이든 모르겠습니다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포탈 마찬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대로 했습니다. 여기 유튜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방송 과연 우리가 제대로 뭐 우리 편을 들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느냐. KBS를 비롯해서 MBC, YTN, 연합뉴스 등등등 뭐 EBS까지 여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TBS까지 전반적으로 다 기울여 있다고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방송 이제는 공정하게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 다음 포털, 과연 문재인 정부 때 기울어진 포털이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돌아왔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또 많은 뉴스라든지 데이터가 한쪽으로 바이어스 편견이 돼서 우리 핸드폰에 뜨는 화면의 상당 부분이 우리보다는 보수 언론, 보수 미디어들이 보수란다. 진보 미디어들이 주로 뜨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유튜브란 상업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독자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구독자가 끌리는수록 상단에 떠버리니까 지금 그래도 전 정부 때는 유튜브만은 그래도 우리가 강세라고 봤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강세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미디어가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시점이 바로 앞으로 3개월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 전환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뭐 잘못했다 지금까지는 다 끝나고 정말 힘을 합쳐서 서로 공정한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뭐 대략 다 알 겁니다. 여러 가지 방통이라든지 방심이라든지 또 KBS 또 MBC MBC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YTN 연합뉴스 모든 것이 다 그게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 힘은 대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올 한 해 뭐 3개월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올 한 해 정말 미디어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 중립적인 미디어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또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에서도 뭐 우리 윤도현 의원님이 참석했는데 제가 가방이 간사고 또 우리 윤도현 의원은 미디어 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방이 미디어 특위 또 모든 국회의원들 모두와 힘을 합쳐서 정말 최선을 다해 갈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금 미흡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진 못했습니다만 정우택 국회 부의장께서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공정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인들의 모임 미디어 연대의 창립 5주년과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내용을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 ICT 진흥위원회 위원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국회 가방이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그래서 간사께서 말씀하시면 평 의원이 제가 뒤에 간략하게 붙여서 이야기하면 내용도 일관되고 그리고 중복도 좀 적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간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출래불사춘이라고 했습니다. 왜 출래불사춘이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특히 우리 언론 쪽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래불사춘이다. 출래불사춘이라는 그 시를 보면 그 앞에 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호지무화초. 그 호족의 땅에 흉노족이죠. 흉노족 땅에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내용인데,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꽃은 무엇인가? 미디어를 상대로 보면은 공정 언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고민합니다. 미디어인데 출범 5주년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축하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미디어가 잘 중립적으로 잘 돌아갔으면 미디어연대 굳이 생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안 되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미디어 연대가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일이 남아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하고 좀 더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연대 5주년 출범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열심히 힘있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그 황보승희 국회의원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고 지금은 자유민주당 대표 권준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미디어혁명 대토론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자유우파 애국동지 선후배님들도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실 만큼 우리나라의 미디어 현실이 암울하고 또한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암울한 시기에 걸맞는 적합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미디어연대의 황우섭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 많은 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로 몰려 현업에서 밀려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적폐로 몰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해임된 후 6년여의 소송을 통해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저뿐 아니라 그 당시 적폐 대상자라며 임기 중에 해임된 대부분의 자유우파 애국 보수 세력들이 그 재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귀찮아서 재판을 포기했거나 강압에 의해서 사임하신 분들은 비록 해임 무효 같은 결과를 얻어내진 못했으나 문재인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걸고 불법적으로 몰아낸 것이라는 점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저나 우리 동지들의 입장에서 또한 언론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제 좌파 정권이 종식되었으니 언론도 정상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은 여전히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의 통제 속에 있고 좌편향 조작 보도는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좌파 정부와는 달리 임기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이유 때문에 언론 정상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을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커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도가 없는 허위 조작, 편파 방송 때문에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사소한 하자를 트집잡아 하루 종일 비난하는 소리만 전파되고 있으니 지지율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되는 지지율 자체도
조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언론과 여론 조작기관의 쌍끌이 작전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미디어 혁명이라는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이 궁지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대토론회에서는 언론을 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미디어 혁명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으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권혁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에 서니까 평생 방송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 만간이 교차합니다. 아무튼 미디어 대혁명 대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지난 5년간 미디어 연대는 방송 내부의 심각한 자기 검열과 권력의 부당한 핍박에 맞서서 부단히 싸워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년은 방송의 공정이 뿌리채 뽑힌 암흑기였습니다. 이럼에도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우리 방송은 칠흑 같은 어둠을 벗어나서 봄을 맞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의 봄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난한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이런 방송 현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비장한 공감으로 방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기회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방송의 역기능이 국가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무서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허위의 사실로 여론을 오도하고 찬반이라는 패널들을 동원한 교묘한 제작으로 진실을 오도하며 특정 권력에 영합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방송의 건전한 언론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편파 왜곡 방송이 여론을 오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와 MBC, 보도 전문 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 심지어 교통 전문 채널인 TBS까지도 언론의 역할을 외면한 방송을 서슴지 않아왔습니다. 기자와 검사가 짜고 범죄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채널 A 사건, 대통령의 보행 중 사적 대화를 몰래 녹취하고 이것마저 날조해서까지 국가의 이익에 치명상을 입혀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일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느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는 자국의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를 했다는 희대의 오보를 내고도 해당 방송사 사장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사 프로를 편성해서는 안 되는 교통 전문 채널은 뉴스 공장이라는 것을 차려놓고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찍어내 여론을 선동해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방송은 국익을 위해서 가짜 뉴스도 마다하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송은 같이 국익을 위하기는커녕 국익을 망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서슴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의 방송 현실입니다. 우리의 방송이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노동조합의 지배하에 방송이 복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 권력의 방송 지배는 있어왔지만 노동조합이 방송의 인사와 편성과 제작을 지배한 경우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방송 현실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 언론인의 노동조합은 대표적인 이해 충돌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방송 기자와 PD는 적어도 노조 가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방송 언론인들 스스로 거대한 노동조합의 일원이 돼서 자기 검열로 방송의 공정과 독립을 가로막는 자해 행위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유와 공정을 추구해온 방송 언론인들은 이제 어둠의 뒷방에서 밖으로 뛰쳐나오고 싸워야 합니다. 미디어 연대의 오늘 주제처럼 혁명적 수단만이 우리의 방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위해서 다 함께 투쟁에 나서자는 제안으로 저희 축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미디어 연대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제1회 알바트로스 훈민정음 어떤 상을 받았습니다. 원암문화재단이 창립된 지 20년 동안 훈민정음을 세계화하는 데 기여한 그 공로를 미디어 연대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9는 1960년도에 일어난 학생의거입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2023년에 미디어 혁명이라는 정말로 필요한 이 기치를 용기와 결단으로서 높이 깃발을 든 우리 황우섭 미디어 연대 회장께 그 용기와 결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미디어 혁명이 깃발 아래 많은 미디어인들이 참여해서 이 깃발이 더욱 휘날리고 그 널리 이 미디어 혁명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축사를 해주신 여러분의 그 축사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자유 대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칭이 알바트로스 자유 대상입니다. 미디어 연대는 어려운 대한민국의 환경에서도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알바트로스의 정신을 보여주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공로를 기려서 알바트로스 자유대상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바트로스 자유대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원로 석학으로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19일 미디어 연대 상임대표 황우섭. 네, 잠시 이 특별한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예가 초당 이무호 선생께서 알바트로스 자유대상을 받으신 김형석 교수님께
축하의 휘호를 이 자리에서 직접 쓰시겠습니다. 초당 이모 선생은 태극 서법의 창시자로 기운 생동하는 글씨를 쓰시는 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KBS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 등 타이틀과 사극에 나오는 글씨를 많이 써주신 분입니다. 현재 국회 도서실장으로서 서도실장으로 국회의원들의 서예를 지도하고 KBS 서화위원회에서 서예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글씨 진리, 자유, 애심, 평화를 쓰시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진리 두 자를 쓰셨습니다. 지금 자유 두 자를 쓰시고 다음 글씨를 또 쓰고 계십니다. 지금 애심을 쓰시고 아마도 끝으로 평화를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인내심, 이 평화 정신이 이 미디어 연대의 5주년 기념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정한 언론, 아까 정론 집필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론 집필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 생기고서 가장 많이 써오고 좋아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이후로는 이 김형섭 교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론 집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당 이모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간략하게 강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상 받을 자격도 없고 또 하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 주시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있는데,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상으로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대단히 행복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언론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 사건들을 진실로 바꾸어서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 속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어진 선입관념이라든지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우리 생각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까지 바꾸어서 사실을 진실로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주로 이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많이 주어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이따만큼 강연 부탁을 받아서 가는데, 주최 측에서 종교 얘기하고 정치하고 얘기는 좀 빼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속에는 사실 종교인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믿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생각을 바꾸어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을 진실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우리 언론의 책임을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좀 살다 왔기 때문에 압니다만, 공산주의자들의 그 절대 가치를 믿는 생각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을 국민 전체에게 요청하니까 자유도 없어지고 인간의 행복은 버림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종교는 그 사회를 위해서 항상 새로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데 교리에 빠지고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적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중동 지방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흔히 하는 얘기를 인정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100년을 갖지 못하지만은 이 종교적 싸움과 투쟁은 아마 앞으로 200년, 300년 더 계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다운 진실과 보람 있는 언론을 위한 개방된 마음이 있어야겠는데 좀 암담한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사실이 진리로 된다든지 진실로 바뀔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에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빈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걸 찾을 때 비로소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릇만 내놓고서 이 사실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빈 그릇이 되게 되면 진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실인가 그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실인가. 그래서 사실을 진실로 바꾸려고 하면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거기에 깔려있는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걸 물어야 합니다. 대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사실만 전하고 사회의 의미를 남겨두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무엇인가? 모든 사회 문제, 사회과학의 원론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서 진실을 찾아라. 진실을 찾지 못할 바에는 사실의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봐서 진실을 찾고 이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회과학의 기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주어지는 건 뭔가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전체 속에 한국을 봐야 하고요. 한국 전체 속에 여당, 야당을 봐야 하고요. 이 전체 속에서 찾아내는 것. 모든 사실이 그 주어진 전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모두라고 하는 말로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것은 한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정당이라든지 또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게 아니고 우리 전부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뭔가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전 이제 철학과의 교수로 있는데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교수님과 학생들은 공자님이나 맹자님의 교훈이 절대라고 믿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현대화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고서 만약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그러면 서양 철학을 한 사람들은 민관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의 출발이고 그때부터 2000년을 흘러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찾는 거지 옛날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동양 전통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우리 동양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님한테 묻기를 공자님이나 맹자님보다 더 훌륭한 사상가가 누굽니까 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사상가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미디어나 이제 우리 생각은 무엇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막연하고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 아닌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의 가치관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이 자유와 정의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생활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정의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자유도 상실하고 사회 불행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지난 5년을 쭉 살아봤는데 그 5년 동안에 정의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정부와 지금 지도층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의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경제와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 관념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념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없습니다. 그 관념은 옛날 있었고 이제는 다 버림받았는데 왜 그 관념이 남아있는가 생각해 보면 중국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러시아에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 관념 때문에 병든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를 찾는다, 정의를 찾는다 하는 것은 그런 관념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정치 문제를 생각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정의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경제와 모든 것에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정의가 아닙니다. 교육도 평준화하고 사상도 평준화하게 되면 인문학이 배제되고 사회는 어두운 사회가 되고 정신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란 자유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의는 왜 필요하고 자유는 왜 필요한가? 정의와 자유를 누리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정의와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된다. 우리 이기적인 집단까지도 이건 내 자유다. 허락하게 되면 자유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잘못됩니다. 요새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노동조합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기 집단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끝까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자유는
사회 공익성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선한 질서와 더불어 윤리적 가치를 가질 때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사회과학의 전체 원리를 말씀드리면 명관이 진실입니다. 진실이 먼저 밝혀지는 것이 첫째 문제고, 둘째는 자유와 정의를 통해서 마지막 목적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걸 제가 표현하기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사회,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받아들여온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입니다. 마지막 가서는 인간애가 모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탈북하게 되고 하는 동기 가운데 하나는 북한 정권을 처음 보면 진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정치가가 하는 얘기만이지 진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요새 우리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북한에는 그것은 정권 때문입니다. 전 요새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수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나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 김일성 정권이 생기고 한 8년쯤 지날 때에는 사람들 얘기할 때에 세 가지를 표시합니다. 그 사람은 수박이야, 그 사람은 사과야, 그 사람은 토마토야. 그걸로 평가합니다. 다 아시겠죠? 토마토는 공산당원이고 공산주의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사과는 겉으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주의 지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자유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실 들어보면요,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제일 역사를 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그 김정은 여동생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요, 어디 사전에도 없는 욕하는 말이 그래서 자유롭게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 그대로 통하는 사회는 인간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정치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남을 욕합니다. 그 욕을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인간애가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 싸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요. 정치 싸움 때문에 원수를 만들고요. 우리 역사상에서 지난 5년 동안만큼 국민론이 이론이 분열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이 병은 앞으로 한 10년 걸려서도 우리가 고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민족이 분열돼가지고서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없습니다. 이런 인간애가 상실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과학의 원리는 우리 언론을 맡은 사람들이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내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의와 자유를 긍정적으로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인간에는 휴머니즘은 모든 것의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이걸 모두가 가짐으로써 나라를 바로잡고 역사의 희망을 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책임을 감당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는 모든 일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미래를 만들어 역사의 희망을 주고 사회에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찾아줘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도 있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희망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민족 국가로 될 수 있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을 주셔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저도 더 큰 영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유대상을 수상하신 금년에 104세 되신 우리 희대의 석학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